시골 세탁소 집안이라며 파혼당한 남자. 그런데 며칠 뒤 그를 반대한 그녀의 부모가 무릎 꿇고 싹싹 빕니다. 제발 다시 결혼해달라며 눈물로 애원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끝까지 사연 들어보세요.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을까요? 잠깐, 오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안부 남길게요. 그리고 꼭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정소희는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손톱을 깨물고 있었어요. 28살 서울권 평범한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 전자부품 회사에 다니는 흔한 직장인이죠. 그런데 오늘은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3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이시훈과의 관계가 드디어 결혼이라는 단계로 접어들었거든요. 소희야, 미안해. 지하철이 지연되어서. 시훈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장 재킷이 살짝 구겨져 있었지만 그의 미소는 여전히 선하고 착했죠. 시골 출신의 지방 국공립대학을 장학금으로 졸업하고 서울 대기업에 입사한 모범생이었죠. 성실하고 착한 남자였습니다. 소희는 30분 전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오늘 대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또 돌렸습니다. 소희야, 우리 이제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 볼 때가 된 것 같아. 시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빛을 보니 소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몰려왔죠.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시훈은 정말 좋은 남자예요. 똑똑하고 성실하고 자상하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의 출신과 집안이었습니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 언제가 좋을까? 시훈의 말에 소희는 잠시 숨이 막혔어요. 드디어 피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거죠. 소희의 아버지는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고지식하고 선입견이 많은 분이었어요. 특히 서울 출신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남달랐죠. 이번 주말은 어때? 소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벌써 아버지의 까다로운 표정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우리 딸은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서울 토박이인데 시골 출신과 어울릴 수 있겠어?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좋아, 소희야. 시훈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는 소의 부모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진심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번 만남이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아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녀였거든요. 서울시청 공무원이라는 직업 외에는 특별한 게 없으면서도 허영심 많은 하늘을 찌르는 아버지, 그리고 그런 남편의 뒤에서 맞장구를 치는 어머니,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실 수도 있어. 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각오는 하고 있어. 부모님 마음을 얻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의 순수한 미소를 보며 소희는 가슴이 아팠어요. 시훈은 자신이 어떤 시련을 맞게 될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서울 토박이 집안의 텃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서울 외 시골 출신에 대한 선입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말이에요. 그런데 시훈아, 부모님은 뭐 하시지? 소희가 물었어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셔. 어머니는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시고. 시훈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부모님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 분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소희는 이 대답을 들으며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어느 한 지방의 촌동네의 세탁소라는 단어가 그녀의 부모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뻔히 보였거든요.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 토박이의 자존심과 지방 출신의 진심이 맞붙는 한판 승부 말이죠. 과연 이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그리고 소희와 시훈의 사랑은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 운명의 토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소희는 아침부터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기를 5번이나 반복했어요.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소희야, 남자친구 온다고 했지? 몇 시에 와? 어머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벌써부터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2시요, 엄마. 그래, 알았어. 아빠한테도 말해뒀으니까 시간 맞춰서 와라. 소희의 아버지 정씨는 이미 아침부터 정장을 갖춰 입고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꼿꼿한 자세였어요. 마치 면접관이 면접을 준비하는 것 같았죠.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윤이 정중하게 인사하며 선물 보따리를 들고 들어왔어요. 정장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 넘겼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의 모습이었죠. 어서 와요. 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이미 품평하는 시선이 숨어 있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시윤입니다. 시윤이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고 어머니는 시윤의 외모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앉아요. 앉아서 얘기해요. 가족들이 소파에 둘러앉았어요.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소희는 시윤의 손을 꼭 잡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부모님도 서울 출신이죠? 어머니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소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라남도의 시골 출신입니다. 시윤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소희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대학도 서울에서 나왔고요. 어머니의 목소리에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우리 딸과 격이 다르다는 것을 은연중에 표현하는 것 같았죠. 네, 소희 씨 정말 훌륭하세요. 저도 서울 생활한 지 벌써 10년째입니다. 시윤이 정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나요? 이번에는 아버지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소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는 세탁소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십니다. 시윤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의 부모님에 대한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더니 입을 열었어요. 세탁소요?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급이 다르네.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선 우리 딸이 아깝다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되네요. 어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소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엄마, 뭐가 엄마야? 솔직히 말하는 거지. 우리 소희는 서울 토박이의 대학도 서울에서 나오고 아빠도 서울시청 공무원인데 지방 출신의 세탁소 집안이라니 급이 안 맞잖니? 어머니의 말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있나요? 서울의 집은? 아버지가 추가로 물었어요. 아직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모아서. 전세요? 아직도 전세?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저희 딸 결혼하려면 최소한 서울 아파트 한 채는 있어야 하는데 세탁소로 그게 가능할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시윤은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 시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회사도 대기업이고 승진도 하고. 소희가 간신히 입을 열었지만 어머니가 손을 들어 막았어요. 소희야, 내가 좋아하는 건 알겠지만 현실을 봐야지.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집안끼리 해야 하는 거고 경제적 능력도 중요하고. 그만하세요. 시윤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어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시윤 씨, 잠깐. 소희가 그의 손목을 잡으려 했지만 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어머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평가받고 싶지 않습니다. 시윤이 정중하게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소희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안은 묵직한 침묵에 빠졌어요.
소희는 눈물을 참으며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됐지? 처음부터 안 될 줄 알았어. 아버지가 다시 신문을 펼치며 말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소희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이 일로 인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소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윤의 창백했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상처받은 눈빛이 가슴을 파고들었죠. 시윤 씨, 미안해. 소희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부모님의 말이 틀렸다는 걸 알면서도 그들의 압박을 이겨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 월요일, 소희는 시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시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시윤아, 토요일 일은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했어. 괜찮아요. 괜찮다니, 뭐가 괜찮아? 나도 너무 놀랐어. 부모님께 다시 말씀드릴게. 소희가 급하게 말했지만 시윤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소희 씨, 저는 이제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할 시간? 네. 우리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배어 있었어요. 소희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응, 그래, 잘 지내. 뚜뚜뚜 마이너스. 시윤이 전화를 끊었어요. 소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소희는 부모님과 마주 앉았어요. 엄마, 아빠, 토요일에 너무하셨어요. 뭐가 너무해? 사실을 말한 건데. 어머니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시윤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그래, 사람은 좋을지 몰라도 현실은 어떻고? 세탁소 집안에서 너를 어떻게 책임져? 아버지가 딱 잘라 말했어요. 아빠는 공무원이시잖아요. 그것도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소희가 용기를 내어 말했지만 아버지의 표정이 험악해졌습니다. 야,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공무원이 어디 함부로 할 수 있는 직업인 줄 아나? 게다가 난 서울의 시청 공무원이라고. 그래봤자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무슨 벼슬이에요? 시윤 씨가 돈 더 많이 번다고요. 뭐, 우리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 집안이 돈이 없어 보이잖아.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엄마 아빠 말이 맞아, 소희야. 결혼은 신중하게 해야 해. 특히 집안 조건과 재산은 정말 중요하거든. 소희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의 완고함 앞에서 무력감만 느꼈죠. 일주일이 지나도 시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지만 메시지 하나 오지 않았어요. 그냥 포기해, 소희야.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일주일이 지나도 시윤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갑자기 소희에게 말했어요. 소희야, 엄마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받았어. 엄마, 나 아직 시윤이랑. 그 사람은 이제 잊어. 이번에 소개받을 사람은 정말 괜찮아. 아빠 직장 후배인데 구급 공무원이야. 어머니의 목소리에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구급 공무원이라고? 소희가 눈썹을 찌푸렸어요. 야, 공무원이 얼마나 좋은데. 안정적이고 연금도 나오고 게다가 서울 토박이래. 아버지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희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전 공무원보다 시윤 씨처럼 대기업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좋아요. 뭐라고? 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전 돈이 많은 집에 시집 가고 싶다고요. 공무원 집안에 시집 가라고 하지 마세요. 난 현금이 많은 집이 좋아요. 소희의 솔직한 고백에 부모님이 할 말을 잃었어요. 딸이 이렇게 현실적일 줄 몰랐거든요. 그래도 세탁소 집안보다는. 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했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시윤 씨는 대기업 다니잖아요. 월급도 공무원보다 많이 받고요. 하지만 집안은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소희의 말에 아버지가 어이없어 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현실적이었냐?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을 보라고.
그렇게 며칠이 지났고 회사에서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소희 씨, 이번 주 금요일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부장이 소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어떤 미팅인가요? 세탁기 부품 납품 건인데 정말 큰 계약이에요. 성사되면 회사 매출의 30%는 될 거예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인센티브도 당연하죠. 이 계약 따내면 소희 씨 인센티브만 2천만 원은 될 거고 승진도 확실해요. 부장의 말에 소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천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어떤 회사인데요? 클린파워라는 세탁 프랜차이즈 브랜드예요. 요즘 대박 나고 있는 곳이죠. 소희는 클린파워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인센티브 생각에 정신이 없었어요. 대표님이 직접 오신다니까 정말 신경 써서 준비해요. 네, 알겠습니다. 소희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준비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십 번 검토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완벽하게 준비했죠. 이 계약만 따내면 승진의 인센티브까지 정말 인생이 바뀔 거야. 소희는 거울 앞에서 정장을 맞춰 입으며 다짐했어요. 금요일 오후 드디어 운명의 미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해요. 부장이 격려해 주었어요. 네, 꼭 성공시키겠습니다. 소희는 회의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했어요. 손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안녕하세요. 클린파워 대표. 소희가 인사하려다가 말이 막혔습니다. 정장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중년 남성을 보는 순간 소희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이종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시윤의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소희가 기억하는 동네 세탁소 아저씨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급 정장을 입고 카리스마 넘치는 성공한 기업가의 모습이었죠. 소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자리에 앉기도 힘들었습니다. 어서 앉으세요.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종만 대표는 소희를 알아보는 듯 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 클린파워는 10년 전 작은 동네 세탁소에서 시작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어요. 매출 자료를 보니 연 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었습니다. 세탁소 집안이라고 무시했는데 이런 거대한 회사였다고? 소희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동안 자신과 부모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우리 회사 부품을 사용하시면 소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고 있었지만 집중이 전혀 안 되었어요. 이종만 대표는 차분하게 들으면서도 가끔 소희를 의미심장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건 소희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서 대답을 못했어요. 바로 그때 이종만 대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정소혜 씨 맞나요? 소희는 숨이 막혔어요. 완전히 들켰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종만 대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일어서더니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 계약은 좀 더 검토해 봐야겠네요. 소희의 꿈이었던 2천만 원 인센티브와 승진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에서 나가는 이종만 대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소희는 무너져 내렸어요. 꿈에 그리던 2천만 원 인센티브와 승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거든요. 소희 씨,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대표님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부장이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망쳤어요. 소희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처음에는 관심 있어 보이시더니 갑자기 부장님 저 집에 먼저 가보겠습니다. 소희는 황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소희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윤이 아버지가 그런 큰 회사 대표님이었다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을까. 그동안 세탁소 집안이라며 무시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오히려 소인의 집보다 훨씬 성공한 기업가 집안이었던 거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소희는 부모님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 소희야, 벌써 왔어? 오늘 중요한 미팅 있다며? 어머니가 반가워하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큰일 났어요. 소희의 창백한 얼굴을 본 아버지가 놀랐어요. 무슨 일이야? 무슨 큰일? 시윤이 아버지가. 소희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시윤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어머니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시윤이 아버지가 클린파워라는 회사 대표예요. 전국에 30여 개 체인점 운영하는 중견기업 대표라고요. 뭐라고? 부모님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연 매출이 수백억 원이에요. 우리가 동네 세탁소라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어요.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럴 리가. 세탁소라고 했잖아. 어머니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세탁소 맞아요. 하지만 그게 전국구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커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그래서 오늘 미팅이 어떻게 됐는데?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이종만 대표님이 저를 알아보시고는 계약을 거부하셨어요. 소희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2천만 원 인센티브도 날아갔고 승진도 물 건너갔어요. 다 엄마 아빠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라니. 어머니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시윤이를 세탁소 집안이라고 무시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서 사과드리자. 뭐라고요? 사과하자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고 사과드리면 되잖아.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소희야. 우리가 가서 무릎 꿇고 빌면 용서해 주실 거야.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미 늦었어요. 시윤이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봐야지.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이제야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토요일 정씨 부부는 시윤이 다니는 대기업 앞으로 찾아갔어요. 소희도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시윤 씨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시윤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그의 옆에는 예쁜 여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기, 시윤 씨,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시윤이 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소희 씨도 여기 왜 오셨어요? 시윤 씨,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시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가 무식해서 아버님을 세탁소 운영자라고 무시했어요. 알고 보니 큰 회사 대표님이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시윤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거군요. 시윤 씨, 우리 소희랑 다시.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요? 우리가 사과드렸잖아요. 아버지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시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소희 씨. 시윤이 차분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희 집안이 가난한 세탁소 집안일 때는 무시하시더니 큰 회사라는 걸 아니까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거군요. 시윤의 말에 모두가 할 말을 잃었어요. 그게 진정한 사과라고 생각하시나요? 시윤의 차가운 시선이 소희 가족을 훑어보았어요. 그의 옆에 서 있던 예쁜 여자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시윤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시윤아, 이분들이 누구야? 아, 미안해. 잠깐만. 시윤이 그 여자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소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윤 씨,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소희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윤은 냉정했습니다. 소희 씨, 아버님,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시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배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저희 집안을 무시하셨을 때 저는 정말 많이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상처받은 건
시윤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소희 씨가 끝까지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희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시윤아,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부모님이 너무 강하게 반대하셔서 그게 바로 문제예요. 시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이겨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소희 씨는 조금만 어려워지자 포기하셨잖아요. 아버지가 다급하게 끼어들었어요. 시윤 씨,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그러자 시윤이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에는 따뜻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 만약 저희 아버지가 여전히 동네 세탁소만 운영하고 계셨다면 지금 이렇게 찾아오셨을까요? 그 질문에 아버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시윤의 말이 전곡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과는 진심이 아니에요. 그냥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관심을 갖는 거죠. 어머니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게 아니야, 시윤아. 우리가 정말, 어머님, 시윤이 어머니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기억하세요?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 하신 말씀, 우리 딸이 아깝다는 소리 들을까봐 겁나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세탁소로 어떻게 우리 딸을 책임지냐고 하셨고요. 아버지도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그때 여러분이 보신 건 저라는 사람이 아니라 제 집안의 경제적 조건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시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하시는 건 제가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제 집안이 부유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잖아요.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시윤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소희 씨, 시윤이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는 소희 씨를 정말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소희의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희망이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안 해요. 시윤의 다음 말에 소희의 희망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소희 씨도 결국 부모님과 똑같거든요. 조건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그게 무슨 말이야? 소희 씨,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전화드렸을 때 하신 말씀. 시윤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시윤 씨는 좋은데 아빠가 너무 완강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알았어요. 소희 씨도 마음 한편으로는 저희 집안을 못마땅해 하고 계셨다는 걸. 소희가 부정하려 했지만 시윤은 계속 말했어요. 만약 정말 저를 사랑하셨다면 우리 함께 이겨내자고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소희 씨는 아빠가 반대한다며 책임을 떠넘기셨죠. 시윤의 말이 끝나자 그의 옆에 있던 여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시윤아, 우리 이제 가자. 응, 알았어. 시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소희 가족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아버님, 어머님, 소희 씨, 오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윤 씨, 소희가 다급하게 불렀지만 시윤은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어요. 그의 옆에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같은 여자가 함께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희는 무릎이 꺾였어요. 시윤아, 시윤아. 하지만 시윤은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어요. 소희와 그녀의 부모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소희야, 일어나자. 사람들이 다 봐. 아버지가 소희를 일으키려 했지만 소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대기업 다닌다는 이유로 좋아했던 그가 그 이상의 재력가였다니 그 부모나 그 자식의 썩어빠진 인성으로 후회가 막심했죠. 그날 이후 소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클린파워 계약이 무산되면서 소희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소희 씨,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분위기가 갑자기. 부장이 답답해하며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소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거든요. 개인적인 문제? 그게 회사 일에 영향을 줘도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소희는 그저 사과할 뿐이었어요.
2천만 원 인센티브는 물론이고 승진 기회도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 전체에 소문이 퍼진 것이었어요. 소희 씨가 큰 계약 하나 날렸다면서? 그러게 무슨 일이었을까?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소희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고 퇴근할 때도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집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소희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어떻게 하겠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의욕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김진우 씨랑 결혼하자. 원래 계획대로. 뭐라고? 아버지가 놀라며 물었어요. 시윤이는 이미 끝났잖아요. 다른 여자도 있고 나한테는 김진우 씨밖에 남지 않았어요. 소희가 체념한 듯 말했어요. 하지만 소희야, 내가 김진우 씨를 좋아하지도 않잖아. 어머니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좋아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엄마 아빠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현실을 보라고. 소희의 말에 부모님은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들이 했던 말이 딸에게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한 달 후, 소희는 정말로 김진우와 약혼을 했어요. 김진우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소희의 마음은 완전히 메말라 있었습니다. 소희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김진우가 진심으로 말했지만 소희는 억지로 웃을 뿐이었어요. 네, 감사해요. 약혼식 피로연에서 소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했지만 정작 소희는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소희야, 친구 미영이가 달려와서 말했어요. 야, 너 뉴스 봤어? 무슨 뉴스? 클린파워 말이야. 대박 났어. 미영이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뉴스 기사에는 클린파워, 해외 진출 본격화, 동남아시아 시장 석권 예상이라는 제목이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종만 대표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 이제 완전 대기업급으로 성장할 것 같다는데? 소희는 그 기사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시윤의 아버지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기회를 모두 날려버렸거든요. 그런데 소희야, 너 이 사람이랑 사귀었다며? 다시 연락해보면 어때? 소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소희는 인터넷으로 클린파워에 대한 기사들을 찾아봤어요. 정말 놀라운 성장세였습니다. 이미 업계 1등 기업이 되었고 해외 진출까지 성공하고 있었어요. 시윤이는 지금 얼마나 자랑스러울까? 소희는 시윤을 떠올리며 혼잣말했어요. 며칠 후 소희는 우연히 시윤의 소식을 들었어요. 소희야, 너 시윤 오빠 결혼한다는 거 알아? 같은 대학 동창인 혜진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뭐라고? 응, 같은 회사 여자랑 결혼한대. 정말 예쁘고 착한 여자라던데. 소희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언제? 다음 달이래. 하객들은 많이 안 부를 것 같다고 하던데. 전화를 끊은 후 소희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윤이가 결혼을 하는구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그때 어머니가 들어왔어요. 소희야, 김진우 씨가 다음 달에 결혼식 날짜 잡자고 하는데 어때? 저도 다음 달에 할게요. 소희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시윤이 결혼하는 그 시기에 자신도 결혼하겠다는 자포자기 심정이었습니다. 정말 좋아. 어머니는 기뻐했지만 소희의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져만 갔어요. 그렇게 소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족은 어리석음으로 좋은 사람을 놓친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었어요. 소희의 결혼식 당일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희야, 큰일 났어. 어머니가 소희의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왜요, 엄마? 오늘 결혼식인데 김진우가 도망갔어. 뭐라고요? 소희가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김진우 어머니한테 전화 왔는데 어젯밤에 짐 싸서 나갔대. 편지만 남기고.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편지에 뭐라고 써 있는데요? 자기는 소희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게 느껴진다고. 등 떠밀려 결혼하는 기분이라고. 소희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오늘 결혼식은 어떻게 해요? 취소해야지. 하객들한테 연락 돌려야 하고. 아, 이 난리가 뭐야. 어머니가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소희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김진우가 고마웠거든요. 엄마 사실이 뭐야? 나도 김진우 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시윤이만 생각났어요. 계속 어머니가 소희의 뺨을 찰싹 때렸어요. 너 지금 정신이 나갔니? 이 상황에서 무슨 소리야? 바로 그때 소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습니다. 소희야, 너 결혼식 취소된 거 맞아? 응, 맞아. 야,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 뭔데? 시윤이가 오늘 아침에 클린파워 사장 아들로 경제신문에 났어. 뭐라고? 차세대 경영인으로 주목받는 이시윤 상무 이런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 이제 회사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소희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리고 말이야. 시윤이 여자친구 알지? 그 여자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왜? 우리 동창 민수가 같은 회사 다니는데 그 여자 완전 능력자래. 영어도 완벽하고 일 처리도 깔끔하고 게다가 인성까지 완벽하다고 하더라고. 소희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어떻게 인성이 좋다는 거야? 회사에서 후배들 챙겨주는 것도 유명하고 시윤이 집안 어른들한테도 정말 잘한다고 하더라. 시윤이 아버지가 완전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데 소희는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리고 둘이 진짜 잘 어울린다고 하더라. 시윤이가 그 여자 보는 눈이 완전 다르다나 뭐라나. 그만해. 소희가 소리쳤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나 시윤이한테 가볼게. 소희야, 너 지금 웨딩드레스 입고 있잖아. 하지만 소희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소희야, 돌아와. 어머니의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소희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시윤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혜진이 말해준 주소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을 때 문을 연 것은 예쁜 여자였어요. 네, 시윤이 있나요? 소희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어요. 누구세요? 그때 안에서 시윤이 나왔어요. 소희 씨, 왜 여기에? 그리고 웨딩드레스를? 시윤아, 나 오늘 결혼식 취소됐어. 뭐라고요? 김진우가 도망갔어. 그래서 왔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시윤의 여자친구가 당황한 표정으로 시윤을 바라봤어요. 소희 씨, 지금 무슨 말씀을? 시윤아, 나 후회하고 있어. 정말 많이. 우리 다시 만날 수 없어? 그때 시윤의 여자친구가 조용히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시윤이는 이제 저와 함께 하고 있어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 소희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소희 씨, 시윤이 놀라서 소희를 말렸어요. 시윤아, 이 여자가 나보다 뭐가 좋다는 거야? 내가 먼저였잖아. 소희 씨, 그만하세요. 안 그만해. 나는 억울해. 내가 시윤이를 더 사랑한다고. 소희가 시윤의 여자친구를 밀쳤어요. 소희 씨, 시윤이 여자친구를 감싸며 소희를 밀어냈어요. 나가세요. 지금 당장. 시윤아, 소희 씨,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저를 버렸잖아요. 그건 부모님이, 또 부모님 핑계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시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제발 그만하고 가세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세요. 소희는 결국 쫓겨나듯 아파트를 나왔어요. 웨딩드레스가 더럽혀진 채로 길거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그날의 굴욕 이후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에서는 점점 더 소외되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커져만 갔어요. 반면 시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어느 따뜻한 봄날 지역신문에 작은 기사 하나가 실렸습니다. 클린파워 이종만 대표 가족 지역 소외계층을 위한 무료 세탁 서비스 확대.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이종만 대표는 사업이 성공한 후에도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집을 직접 방문해서 빨래를 무료로 수거하고 깨끗하게 세탁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나눠야 한다는 게 우리 집안의 철학입니다. 인터뷰에서 이종만 대표가 한 말이었어요. 저희 아들 시윤이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요. 기사에는 시윤의 이야기도 나와 있었어요. 대학생 때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지역 아동센터에 기부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후에도 매달 급여의 3분의 1을 꾸준히 기부하고 있었어요. 시윤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성공해도 변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큰 자랑입니다. 시윤의 어머니가 한 말이었죠. 그리고 시윤의 연인이었던 박미소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소 씨는 회사에서도 유명해요. 후배들을 정말 잘 챙기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나 먼저 나서서 도와주시거든요. 동료의 증언이었습니다. 시윤이와 미소는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에요. 둘 다 착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똑같아요. 두 사람은 지난주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화려한 결혼식 대신 그 비용으로 지역 복지관에 기부를 했습니다. 결혼식은 화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건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이니까요. 시윤이 한 말이었어요. 결혼식 당일 하객들 대신 그동안 시윤 가족이 도왔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와서 축복해 주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한편 소희는 그 기사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놓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시윤과 그의 가족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무시당할 때나 인정받을 때나 변하지 않는 진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반면 소희와 그녀의 가족은 어땠을까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조건만 따지고 진심은 외면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어떻게 사는지에서 드러나는 거였구나. 소희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시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올바르게 자랐어요. 남을 돕고 정직하게 살고 겉모습보다는 내면을 중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죠. 그리고 그런 시윤이 만난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박미소 씨 역시 어려서부터 남을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온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은 착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다. 누군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시윤과 미소는 지금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클린파워도 계속 성장해서 이제는 해외에도 진출했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성공의 진짜 의미는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거예요. 이종만 대표가 한 말처럼 그들은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소희는 그 기사를 읽으며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 그리고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르는 게 아니라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소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렸으니까요. 진심은 다시 오지 않는다. 놓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소희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시윤과 미소는 지금도 어디선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변 사람들을 돕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사랑은 진심에서 시작되었고 그래서 영원할 수 있는 거였어요. 당신이 놓친 사람, 그 사람은 지금 누군가의 자랑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분명해요. 사람을 외모나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심으로 대하라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심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오지 않으니까요. 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이면서도 요즘 각박한 현실을 담아낸 사연 같네요. 가진 거라곤 서울에서 태어난 게 다인 집안.
자존감이 얼마나 낮으면 서울 토박이라는 자부심 하나만이 그들이 가진 재산이네요. 이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뒤통수를 치는지 아주 통쾌합니다.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